5분 글방. 오늘은 홉스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왔고, 이 글을 읽고 간단히 정리해보세요. 리바이던에 나와 있는 그런 인용문을 선생님이 가져왔거든요. 그거 읽어보세요.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여기 파란색 글자.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때와 장소에서 모든 약속을 이행한다면 그는 다른 사람의 먹잇감이 되고 자신의 파멸을 초래하고 말 것이다. 이것은 자연이 부여한 생명의 보존을 지향하는 모든 자연법 근거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약속을 다 이행해요. 근데 순종적이라는 거는 여기서 힘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혼자서 이행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먹잇감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보존을 지향하려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하고 합의된 뭔가 계약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혼자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홉스의 리바이던에 나오는 글을 인용한 거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착하지 않은 것, 남한테 해를 끼치고 자기만 생각하는 게 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이. 그래서 얘네가 생각도 못하고 감성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수용하면 돼라고 얘기했는데, 홉스는 좀 실용적인 얘기를 하죠. 무슨 소리냐? 인간은 이익을 위해서 욕망한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약간 순자 생각이죠. 자기를 살아남기를 원하고, 자기 보존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자기를 세상에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죠. 아니면 자기 유전자를 남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그러니까 남을 해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남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아무런 법이나 계약, 국가가 없는 상태는 인간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살아남으려면 다 죽여야 되고, 살아남으려면 누군가와 항상 적대 관계를 해야 된다고. 이거 좀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어떡하자. 얘 이러지 말자. 우리 이러지 말고 사회 계약을 만들자. 그리고 이 사회 계약을 지키도록 하자. 그게 너의 보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회 계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이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법적인 사회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그 집단에서 배제당하잖아요.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떨어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양심 때문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도 사회 계약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이 리바이던이라는 책은 한번 시간이 되면 어린이 버전이라도 꼭 읽어보세요. 선생님의 10대와 20대 모든 아이디는 리바이던이었거든요. 되게 재밌었어요. 선생님은. 그리고 홉스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인간을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자라고 말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기계 부품 같은 거야. 이렇게 하라고 하면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읽고 좀 새롭거나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다면, 무슨 소리냐? 인간은 원래 착하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막 영화나 좀비딸 이런 것도 봤고, 우리 부산행도 봤잖아요. 내 목숨이 위협당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보통 1차적으로는 교통사고를 당할 것 같은 아이를 보면 구하거든요. 1차적으로는. 구하려고 해요. 왜냐면 도와주고 싶어서. 근데 막 좀비가 쫓아다니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업고 달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생존과 연결이 되면 사람들은 굉장히 본능에 충실해지는 거죠. 사바나 초원을 막 달리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통사고 그거는 이제 사회계약에 너무 매진돼가지고 그런. 사회 계약 때문이라기보다는 약간 본능적인 걸 수도 있고, 그게 왜 보는 거? 그게 그렇게 해서 내가 혹시 죽는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살릴 수 있다는 게 더 먼저인 것 같아요. 왜요? 아니 그래놓고서는 막 그래서 죽을 수도 전쟁하고 막 있죠. 그런 그럴 수도 거는.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다수가 전쟁을 하는 이유는 자기 이권 때문에 전쟁을 하죠. 네.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개인하고 봤을 때 내가 얘를 도와줬는데 그거 되게 본능적이거든요. 내가 안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뭐 차에 어린 아이가 뭐 깔려 있다거나 그러면 어른들 막 20명이서 차를 들어 올린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내 목숨을 거스르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진 않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른들은 아이에 대해서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면 이 전쟁 났는데 이제 자기 목숨이 그렇게 위협받지 않아도 그 아이를 구할 거예요? 위협받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을까요?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감동하는 포인트는 그거 아니에요? 그게 거짓이라서 감동한다고 생각해요?
커지실 수 있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리고 인간의 본질이 그러면 리바이던에 나오는 홉스의 철학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다. 그리고 자연 상태는 전쟁이다라는 게 맞네요. 그죠?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말로 알 수 있듯이. 근데 이기적이라는 게 되게 나쁘게 행동하잖아요. 그냥 본질적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해하려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살려는 거예요. 생존이 기준이 됐을 때 얼마나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고하게 이기적으로 굴면 안 돼. 이타적으로 살아야 돼. 뭐 이런 거는 좀 약간 그 사람이 생존까지 몰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뭐 그럴 수는 있죠.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타적인 게 가장 이기적인 걸 수 있거든요. 남을 도와주면 가장 이기적으로 나한테 떨어지는 게 많다. 이거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내 거 더 챙기려고 막 아등부등 사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누군가를 도우면서 내가 더 성장하는 게 있으니까 가장 이타적인 게 가장 이기적이다. 이런 말에 나 동의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태어나기를 이타적이다. 이거는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뢰도 없고 정의도 없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인간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불결하고 야만적이고 짧다. 이런 말을 홉스가 하거든요. 이 문장이 되게 그때 당시에는 충격적인 문장이었는데 지금 봐도 되게 적용되지 않아요? 고독하고 가난하고 불결하고 야만적이고 짧다. 인간이 삶이 너무 짧은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하고 막 몇 번씩 살아남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데 고작 이걸 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나빠진다라는 의미죠. 여기 나오는 리바이던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뭘까요? 리바이던이. 괴물. 바다 괴물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바다 괴물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바다 괴물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권력 단체겠죠? 국가 같은 거. 그래서 절대 권력. 그래서 너네 이상한 짓 하면 사회에서 매장해 버릴 거야 라고 보이는 절대 권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국가의 기원과 정의에 대해서 홉스가 리바이던이라는 책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질문을 하자면 리바이던이라는 괴물 있잖아요. 괴물을 왜 국가에 비유했을까요? 무섭게. 나는 좀 아름다운 천사였을 수도 있는데. 괴물 자체가 좀 그리고 국가 자체가 좀 강력하고 그렇지.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모든 개인이 합친 강대한 존재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렇지. 너무 천사 같고 아름답기만 하면 거기에 대적하느라고 또 시간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절대적이고 강력한 권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좀 악적인 걸 보이는 거죠. 악한 게 되게 눈을 확 끌거든요. 근데 그거는 악을 위한 악이 아니라 그냥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런 걸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의 민주주의하고는 좀 맞지 않잖아요. 리바이던은 권력 분립을 얘기하고 있지도 않고 뭐 입법, 사법, 행정 이런 식으로 나누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절대적인 권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민주주의하고는 다소 대립적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민주주의 원리는 긍정적이잖아요. 네. 민주주의 원리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좀 다소 강력한 권위를 얘기하거든요. 네. 이 사람은 좀 지금 생각하면 좀 시대착오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도 이거 나름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나름의 장점. 이거 나름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개인의 가능성과 개인의 발전을 국가가 이렇게 간섭할 수도 있잖아요. 배제한다고. 국가가 야 너만 그렇게 튀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공산주의처럼. 국가가 크기 때문에 야 너가 그렇게 열심히 살기만 하면 너 혼자 다 가져가 버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간섭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죠. 그죠. 오늘날 SNS나 인터넷 공간이 홉스의 자연 상태, 그러니까 이기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만인에 의한 투쟁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민서는? 네.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만화 알아요? 그게 뭐예요? 웹툰인데. 여기 보면은 인간의 자연 상태를 다 드러내요. 그 사람이 거기서 살거든요. 그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데 온갖 악적인 게 다 보여줘요. 그래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다 타인이다. 이렇게 맞지, 타인이지. 그래서 이거는 무정부 상태잖아요. 막 혐오, 공격, 막 한남, 뭐 김치녀, 뭐 이런 식으로 남녀를 갈라치기 하고, 그러니까 온갖 나쁜 얘기는 다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굉장히 많으면 그거는 희화화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맘충 이렇게
아니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물론 맘충이나 소리를 듣는 엄마들은 자기 아이를 훈육을 안 해서 그런 말을 듣겠죠.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아이가 없잖아 아직 이성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 그러니까 되게 뜻하지 않게 막 울거든요. 이제 그걸 그냥 아 왜 이렇게 애새끼들이 울어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도 피해받기 싫은 거.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없으니까 그것도 이해가 가기도 해요. 선생님도 아가씨 때는 커피숍에 아이들이 너무 많으면 안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지금 너무 귀여워하던데. 지금은 그냥 귀여워요. 정말. 그게 밉진 않아요. 그 애가 뭔 잘못이야. 근데 그거를 조용시킬 생각이 아예 없는 엄마는 잘못이지. 근데 애는 뭐 아니 진짜 그냥 영혼만 있는 그 상태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눈에 초점도 안 맞고 8개월 6개월. 근데 그거 우는 애를 뭐 혼내요? 그거는 고집이 안 세고 안 세고가 아니에요. 뭔가 불안하고 불편해서 우는 건데 그거를 뭐 애새끼가 왜 우냐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갈 정도의 사람이면 좀 그렇죠. 아니면 조용히 나갈 수는 있지. 자기 취향이 아니니까. 근데 뭐 그거를 남의 자식을 그렇게 얘기까지. 그러니까 혐오가 양산되는 삶인 것 같아요. 요즘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기는 싫으니까 혐오를 느끼는 데이터만 올리고 있는 거죠. 그게 아이들한테도 되게 많이 나타나는 게 자기가 긁히는 거에 되게 많고 남한테는 굉장히 야비하고 남한테는 엄청난 분석가예요. 보통 누가 보면은 아이돌 스카우트 하시는 분 같아. 막 보통 사람들한테 무슨 아이돌의 기준을 들어야 되고 걔는 허벅지가 굵다, 눈이 옆으로 찢어졌다, 뭐 눈이 너무 뭐지? 이마가 짧다, 막 이런 식으로 온갖 품평을 다 해. 근데 자기한테 조금만 살찐 것 같다 그러면 막 엄청나게 화를 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특징이고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막 남의 외모에 품평을 하니까 더 발전이 되기도 하죠. 장원영 같은 선녀 같은 애가 막 나오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자기 매력을 막 발산하려고 텍토녀도 막 나오고 여성스럽지 않은 아이들은 막 되게 INTJ스러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외모를 막 보여주잖아요. 어떻게든 사람한테 어필하려고. 그것도 단점이 있으면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쿄카 알아요? 쿄카? 들어가는 스우파에 나오는. 그거 굉장히 보이시한데 굉장히 보이시하면서 또 굉장히 여성스러운 그런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뭘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놀라게 생겼어요. 생긴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예뻐요? 아니면 예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해요. 멋붐의 인간화. 그리고 자기 확신도 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싫어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노력하다 막 그런 스스로의 제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되게 단순화된 아이들이 보기에는 무슨 소리냐, 인간이 왜 약하냐, 악하냐라고 따질 수도 있잖아요. 민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민서가 세상을 보는 방식하고 비슷해요? 네. 민서는 삶이 만인에 의한 투쟁이라고 생각해요? 오 마이 갓,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요? 학교도요? 학교는 뭔가 결과를 내고 데이터를 내야 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배우는 곳이잖아요. 근데 학교야말로 그런 게 되게 많지 않나? 아, 보이지 않는 저기 문화적 유산이 아이들 사이에서 세습되는 그런 게 있어요. 막 싸워서 이기고. 근데 어렸을 때 물론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이들 사이의 서열이 중학교 때 서열이잖아 이거. 그거 왜 중요해요? 중요한 거 한 번 안 그때 그 생각해봤어요? 자체에서 좀 행복하려고. 목숨 걸고 너무 그 서열을 따지는데 그게 고등학교 가나 이제 성인이 되면 유지되지 않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도 되게 목숨 걸고 그거를 그때 행복하게. 하긴 뭐 아무리 말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도 다 그러고 지내는데요. 그죠? 자연 상태의 위험, 즉 만인과 만인을 위한 투쟁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이 계약을 만들잖아요. 이런 걸 사회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 계약을 어기면서 처벌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얘기한 거 뭐죠? 돈 안 내고 버스 타는 사람들? 무임승차. 그러니까 너무너무 얄미워하는 거죠. 가만두지 않겠다. 사회 계약을 어기면서도 그거를 계속 지키고 있고, 그리고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규율과 규칙이 있는데 그 순리에 어긋나서 자꾸 내가 최고지, 내가 멋지지라고 막 우기는 것도 답정 거죠. 그리고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뭔가 규율이 없잖아요. 민서는 외동이라 모르겠지만 만약에 5살 어린 동생이 있어. 근데 엄마가 규율을 정해놓지 않았어.
시리얼을 좋아해 민서가. 시리얼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 동생이 심심한 거 다 먹어. 그러면 뺏기게 않기 위해서 너도 먹잖아요. 근데 엄마가 규율이 없어.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럼 자연 상태야 항상 둘이. 그러면 그 시리얼만 먹다가 이제 밥도 안 먹게 되고 너무 자연 상태로 흘러가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엄마가 규율을 안 정해서 애가 다 먹는데 그 민서는 열받는 거죠. 엄마 내가 안 먹으면 얘가 다 먹어요. 언니니까 참아.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규율을 얘기하면 안 돼요. 기준을 얘기해야 돼요. 시리얼은 자기가 고른 시리얼은 자기밖에 먹을 수 없다. 남의 시리얼을 침범하면 30 동안 시리얼을 먹지 못한다. 이 치사한 계약을 해야 저기 뭐지? 오히려 가정이 유지되거든요.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민서는 나중에 다둥이가 될 생각이 있나요? 다둥이의 엄마가 될 생각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왜요? 저 애를 안 낳을 거예요. 애를 안 한다고요? 왜요? 이유가 뭐죠? 결혼 안 할 건가요, 혹시? 네. 결혼 안 한다고 얘기하는 친구 내가 결혼 안 하는 애 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뭐 결혼 안 한다니. 나는 다둥이일수록 정말 사회적 계약과 엄청난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둥이면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엄마가.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기분 내키는 대로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해 하고 이제 둘째가 얘기하면 그만 놔!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 구성원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누나는 된다고 했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막 이런 식으로. 올바른 리바이던이 될 사람이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집에는. 네, 그리고 나서 막 아차 싶잖아요. 엄마들은 다 불안하거든요. 이러다가 우리 애 막 150kg 나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금단. 갑자기 이 모든 시리얼을 불태워버리겠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막 난리가 나죠. 갑자기 시리얼을 왜 불태워? 하루에 5개씩 먹던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확립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취향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얘가 초코 시리얼을 먹던, 얘가 야자수 모양의 시리얼을 먹던, 그건 취향의 문제잖아요. 근데 보통 아이들 부모들이 뭐 선생님도 그런 면이 있지만 부모들의 권위에 아이들이 굉장히 도전하는 경우는 그거예요. 취향은 압박하고 기준이 없을 때. 내 취향을 왜 무시하고 엄마가 막 기분 좋으면 시리얼을 막 이만큼 싸가지고 술 먹고 시리얼 다 줘. 그리고 기분이 안 좋으면 시리얼을 불태워. 그러면 아이들 얼마나 불안해요? 리바이던이 확실하나? 이게 무슨 그냥 던 아닌가요? 맞아. 홉스에게 한마디 하자면? 아니 너무 시대도 아니 그렇게 발전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안 것 같다. 토마스 홉스는 천재다? 이렇게 생각해요? 되게 그럴 것 같은데 되게 안티팬이랑 좋아하는 팬이랑 빠가 있었죠. 그리고 너 왜 인간을 나쁘게만 보니? 하는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죠? 근데 나쁜 거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볼 수 없죠. 인간은 아무 이득이 없을 때 선을 행하기도 해요. 인간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런 이득이 없을 때도 선을 해요. 사람. 민서는 그런 적 없어요?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뭔가 착한 일을 하는 거.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있을 거예요 앞으로. 에? 그냥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기분이 좋아서. 뭐 그것도 이기적인 이유일지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남을 위한 거잖아요. 그쵸. 난 더 좋은 사람이 된다는 느낌에 취해서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에 대해서는 반반. 인간은 기꺼이 나빠지고 기꺼이 착해질 수 있는 존재다.